(7월 5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전부 비조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사고 안 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출근길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비가 한번 시원하게 오면요, 이 시원하게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으면 속은 시원합니다. 평소에 답답하게 억눌린 가슴이 이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나마 좀 뚫리는 것 같은데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7월 7일 날 제 오프 더 톡이라는 이름의 강연회가 있는데요. 1부에서는 제가 브렉시트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2부에서는 이 변희재 대표, 김성진 원장, 그리고 유해 교수, 김문현 사장 등 가끔씩 제2 뉴스 브리핑에 출연하시거나 안 그러면 코너를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 출연해서 저와 이 토크쇼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행사의 내용은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그대로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원분들이 오셔서 직접 이 오프 더 톡 강연회를 참관해 주시고요. 또 바쁘신 분이나 지방에, 해외에 계신 회원들께서는 카페에 가입하셔서 이 영상으로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정치가 어수선한데요.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특권 내려놓는데 알맹이는 빠졌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들 특권 내려놓는 부분에 있어서요, 돈을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이요.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 최저임금의 5배를 받는 의원들이 월급을 반값만 받겠다. 그래도 600만원 근처 갑니다. 자, 저는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행동으로 월급을 반으로 줄이기 바랍니다. 돈 벌라고 의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지역구에서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전부 국가와 민족과 지역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본전 생각이 난다고요? 그 불법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의원분들 평균 재산이 일반 국민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평균 재산은 조사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최저 2억 8천만 원에서 최고 3억 5천만 원까지 안에 일반 국민들의 평균 재산인데요. 의원님들의 평균 재산은 제가 볼 때 10억이 훨씬 넘어가고 한 15억쯤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몇 사람만 돈이 많지 대부분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그 중에서 몇 분은 재산이 크기에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의원은 재산이 상당히 많고 신고한 재산은 그 중에 일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은 대체로 한국 사회에서 초상류층에 근접한 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생활비에 구애를 받으신다면 의원을 하면 안 되고 직장을 다니시거나 돈을 벌러 다니셔야죠. 의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고요? 아니, 한 550, 600 받으면요, 그걸로 살지 뭘 또 더 받으려고 그럽니까? 의정활동하는데 다 쓴다고요? 그러면 후원회 해가지고 1억 5천씩 거두는 거, 출판기념회에서 거두는 거는 어디다 쓰십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후원회의 입출금 내역이나 그 다음에 사용 내역을 전부 국회 사무처의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의원들의 후원회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가를 한번 보면 다 그냥 납득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이 돈이 모자라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1억 5천 거둘 게 아니라 한 5억이든 10억이든 거다라 이래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요 진짜 의원들이 돈이 모자라고 적자가 난다면 월급을 한 4배 올려줘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급 우선 반 깎고요. 의원의 입출금 내역과 사용 내역을 다 공개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출판 기념회 폐지하세요. 그거는요. 합법적으로 뇌물 받는 거기 때문에 영수증도 없는 그런 행사는 의원들이 용납을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국정감사를 하고 예산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은 감사받지 않는 이 뒷주머니 차는 돈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책을 얼마 받고 누구한테 어떻게 팔았는지 과연 그게 책값인지 불분명하니까요. 그거 당장 없애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면책특권이니 불체포 특권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사실 면책특권 없애도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폭로가 헛방입니다. 솔직히 여야 막론하고 폭로의 대부분이 헛방입니다. 야당 의원들 최근에 조홍천 의원 사례에서 보듯이 멀쩡한 MBC 간부를 성추행범으로 몰았고 본인이 뭐 한방이 있다고 정보가 아는 게 많다고 평소 자신하다 보니까 헛방이 나왔겠죠. 자, 그뿐입니까? 새누리당 의원도요. 수두룩하게 엉터리 폭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엉터리 폭로들이 책임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면책 특권은 없애버려야 되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정말로 이 중요한 국가를 위한 폭로를 한 사람은 사면권을 주는 부분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한 어떤 심사위원회 이런 걸 둬가지고요. 거기서 판단하면 되는 식으로 하면 이것이 공익을 위한 정말 폭로냐. 안 그러면 무분별한 정치 공작이거나 대선 때나 총선 때 한 건 하려고 한 거거나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면책특권으로 국가적으로 기여한 것은 저는 생각나는 게 박계동 의원이 폭로한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문제나 노회찬 의원이 폭로한 엑스파일이거나 이 두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나머지는요 면책특권이 있어서 긍정적인 폭로를 했다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뭐 이런저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김영란법의 그 원안에 있었던 청탁 방지와 관련해서 이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공익에 부합하는 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 예외 조항을 두어 입법 로비의 통로를 열어놨는데, 자, 2014년에 있었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 로비로 현역 의원 3명이 기소되었지만은 이후 이를 갖다 피해갈 수 있는 뒷구멍을 만들어준 겁니다. 즉, 돈 받고 입법 로비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틀을 갖다가 만드는 건데요. 미국은 2006년에 그 유명한 로비스트, 그 새까만 양복에 중절 못 쓰고 다니는 러시아 계통의 로비스트 있었죠. 아브라모프 뇌물 로비 스캔들 이후에 기존의 로비 공개법을 강화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쓱 빼버리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자기들이 특권을 폐지한다 어쩐다 말만 무성합니다. 또요, 김영란법의 입법 과정에서 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조항도 대부분 삭제했는데요. 원안에는 사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할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는 제척제도와 공직자의 가족, 공공기관, 산하기관 특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대로 법제화되었다면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도 없었겠죠. 그런데 당시 정무위원회는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 게 이유라 했습니다. 당시에 국회의원 자신들이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법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그 친인척 관련해서 뭐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막연하게
한 의원과 친인척이라고 해서 10년을 일했는데 집에 가게 되었다.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요.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그렇게 전문성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어디 간들 밥 굶겠습니까? 절대로 저는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자, 공짜로 이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준 사람, 더 나아가서 높은 사람이 부탁을 해서 공천을 준 사람이 네 보좌진으로 이 사람 좀 쓰라고 부탁을 해서 지역에서 돈을 듬뿍 준 유지나 선거운동을 듬뿍 해주는 지역의 스폰서들,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거나 친인척이거나, 안 그러면 자신의 친인척들이거나, 안 그러면 자기 자식이나 자기 친척을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이거나 동료 의원과 이 바꿔먹기로 스와핑해서 취업을 시켜주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특히 자신의 후원 계좌라든지 비밀을 담당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친인척을 또 집어넣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지저분한 이야기도 있고, 뭐 술집 종업원을 국회에 데려다 놨다. 또 뭐 보좌진에게는 아예 그냥 월급을 주는 걸로만 잡아놓고 자기가 갖고 가고, 어떤 다른 자기 아는 회사에 보좌진이 고문료를 받게 해서 때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국회의원의 보좌진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국회 사무처가 공채를 하고요. 각 국회의원 사무실의 그 전공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가 어딘가에 따라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대를 나온 사람이 이 재경 관련 부서에 일하는 국회의원 보좌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별 국회의원이 채용하는 방식으로는 보좌진의 전문성이 확연히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국회라는 것이 효율화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면 300명의 보좌관 7명씩을 3720이라면 2100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인턴 600명을 각기 따로 해서 4급은 4급, 5급은 5급, 6급, 7급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국회가 뽑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상임위별로 뽑는 거죠. 그 똑같은 전공으로 뽑으면 안 되겠죠. 뭐 재경부서라든지 국방부서라든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농업부서 이런 식으로 상임위별로 그 다음 급수별로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배당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여기에 응하는 시험에 응하는 그 응시자들은 전부가 다 현직 국회의원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친인척 관계인지를 적어내게 하고, 적어내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졌을 때는 처벌하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성적을 통과한 사람은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성적이 우수해서 통과했으니까 해당 의원 사무실 말고 다른 사람 사무실에 배치를 하면 매우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능력 있는 친인척도 국회 보좌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왜 이걸 안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월급을 떼먹는 게 어려워집니까? 그러니까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 보좌진을 국회 사무처에서 전공별로 급수별로 공개 채용을 하고 응시하는 사람은 이 모든 관계 내역서를 적어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은 절대로 스스로 특권을 폐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깨어 있어 가지고요. 계속 정치인에게 자극을 줘야만이 특권 폐지가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20대 총선에서요. 뭐 친박 비박이 싸워서 졌니 어쩌니 이러는데 정작 분석을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그 결과 20대 총선 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표장에 몰려온 청년층이 20대 총선의 승패를 이렇게 갈랐다는 겁니다. 자,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한 10%가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20세부터 25세까지 10%가 높아졌습니다. 20대 후반 25세에서 29세까지는 11.9%가 19대보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0% 12%씩을 19대보다도 20대 전 후반이 각각 투표를 더 한 겁니다.
30대 전반에서도 7.1%가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 30대 후반에서는 2.9%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세부터 34세까지의 투표율이 10%, 12%, 7% 이런 식으로 예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야권 지향의 투표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야당이 이긴 겁니다. 반대로 여당의 이 전통적 지지층인 50대, 60대의 투표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총 투표율은 3.8% 올랐는데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은 10% 이상 올랐으니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오늘도 싸우지 말고 당만 화합하면 선거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꿈에서 깨고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새누리당이 잡을 생각이 없으니 내년 대선도 이길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